슬픔에 잠긴 날들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젊은 청년들과 10대의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희생되었고 여전히 치료 중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대참사인 이번 사태에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인 애도기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책임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리베카 솔릿이라는 저자가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을 보면 국가에 큰 재난이 있을 때 오히려 공권력은 폭력을 행사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2주의 안사는 초대 손님으로 인권 기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6.15 안산본부의 김현주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곧 만나겠습니다. 구와 숫자들의 오프닝입니다. 내 앞에서만 열리지 않는 문을 만나면 때로는 커서 때로는 작아서 조금 특별한 색깔을 좋아해서 넘지 못하는 성이 있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이제 안무를 정하기로 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세 번 노크를 하면 활짝 열어주기로. 누구에게나 들려줘야 할 말이 있어. 태어난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고. 이건 새로운 시작, 깨질 수 없는 약속. 난 너의 믿음을 인정할 테니 모두 내 사랑을 응원해 줄래.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이제 안무를 정하기로 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세 번 노크를 하면 활짝 열어주기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다 같은 밝기로 빛나. Open your 네, 구와 숫자들의 오프닝을 듣고 왔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유한 지지송으로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자주 틀었던 적인데 요즘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도록 원하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10년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오프닝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신 김에 김현주 사무국장님의 자기소개 처음으로 저도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자리가 없었죠? 네, 저희 네. 자기소개 이름 정도는 많이 말했었는데 네, 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일단 안산에 사는 여성이고요. 네. 네,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지역의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다양한 뭐 정책 사업들, 교류협력 사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교육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런 평화통일을 위한 단체들이 모여서 6.15 안산본부라고 해서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의 그 지향과 가치를 좀 지지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인 그 지역 네트워크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평화통일을 큰 골자로 해서 네. 평화를 위한 활동,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주되게 하니까 다 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김현주 사무국장님을 알게 된 게 통일포럼이었는데요. 네, 통일포럼 기수가 굉장하잖아요. 네, 지금 35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저도 중간에 네. 이제 통일포럼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뭐 1기부터 35기까지 다 하면 네. 동문만 해도 한 1,300명 정도? 그러니까요. 단일 이 작은 시에서 네. 작은 시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어쨌든 작습니다. 사실 안산이 뭐 그 서울에 비하면 네, 작죠. 그렇죠. 예. 작은 시에서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네.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모범으로 네. 되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네. 그런 아무튼 좋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통일 포럼인가요? 민주평화통일 포럼? 민주평통. 예. 민주평통도 인큐베이팅 한 거나 다름없다는. 네, 저희가 2005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저희 교육 과정이 이후에 이제 네. 민주평통에서도 통일대학이라고 하는 걸 네. 이제 만들었고 저희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무국장님이 네. 만들었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산실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이 평화통일에 대한 예. 긴 한 10주, 11주 네. 장기 교육 과정은 전국에서도 거의 처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좀 사람들이 겹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평화나 통일에 대한 관심사가 겹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통일포럼 가서 참 놀랬던 게 참여자들의 다양성인 것 같아요. 좀 연령의 그렇죠. 다양성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지금 35기에도 네. 49년생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예. 70대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번에는 청년 20대 중반 청년부터 있는데 네. 예전에 고등학생도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2 학생들이 네네네. 몇 분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10대부터 70대까지 뭐 굉장히 다양하신 뭐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안산인데 네. 경기도 하남에서 수업 들으러 오신 분도 있고 일산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꼭 그 조별 모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막 간호사도 있고 뭐 병원에 실장도 있고 뭐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가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그분들이 매번 하는 소감이 저희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조별 모임 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뭐. 맞아요. 네. 여기 와서 근데 끝까지 10강까지 들으셔도 이게 진짜 막 너무 내가 알던 살아온 시간과 내가 알던 사실과 너무 달라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들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뭐 이렇게 우리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이야기고 내가 직접 살고 있는 한반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해줄 수가 있냐 이런 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이런 교육이 신선하고 새롭고 충격이다라는 게 주로 조별 소감 시간에 나오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사진들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사실은 이력들이. 그렇죠. 저희가 네. 굉장히 자부하는 네. 강사님들이신데, 그렇죠. 저희가 강사님들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강사분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은 강사님들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육을 하면서 소문이 나서 인지도가 높아진 분들도 있다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단체 자랑이었는데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청취자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또 김누리 교수님 뭐 그렇죠. 예, 김대리 그죠. 교수님이 굉장히 그 세바시 이후에 더욱 더 네.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네, 김대리 교수님 강연은 네 이전에 수료하신 분들도 막 찾아와서 다시 듣고 하고 있고요. 그 김진양 이사장님, 이제 전 네. 이사장님이죠. 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전 이사장님 강연도 다들 듣고 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한 번으로 너무 부족하다.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도 있고요. 뭐 저희 또 그 진천규 지금은 통일TV 대표님이시죠. 네. 진천규 네. 대표님도 이 북에 직접 가셔서 찍은 네. 사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좀 많이 맞아요. 깨주시는 그런 역할을 맞아요. 해주시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뒤에 보시면 그 네. 앞부분이 좀 더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처럼 네, 유명하신 네, 네. 분이라면 뒤에는 이제 실제 분단으로 인해서 좀 아픔을 겪고 있는 동포 문제나 우리 역사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돼서 제일조선인 학교, 이제 우리 학교라고 하죠. 우리 네. 학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뭐 손미 대표님이나 또 우리 고려인 디아스포라 관련돼서 강의해 주신 신대강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김태영 그 소장님 네. 트라우마 관련돼서, 그리고 심리 분단으로 인한 심리, 자본주의적 심리 뭐해서 이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회를 좀 이제 통찰하시는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서도 되게 강연이 있으십니다. 네 다들 뭐 굉장히 네 들으면 들을 때마다 감탄하고, 제가 어쨌든 매번 듣는 거잖아요. 매번 듣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것들, 나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나요? 1년에 2번이나. 그럼요. 매번 들어도 네. 매번 또 아는 것만큼 들리고 또 그 시기에 또 더 고민하는 것들이 더 잘 들리고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통일 포럼의 연장에서 또 6.15 이제 본부를 네. 보면 사실 우리가 그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역시나 네. 거기에 또 사무국장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 단체 소개도 좀. 네. 네. 그 6.15 안산본부는 2005년도에 생겼어요. 네.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같이 6.15 6월 15일 날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민족끼리 평화 통일을 지향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과 이제 가치에 동의하는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뭐 당도 있고요, 단체들도 있고, 꼭 평화 통일을 주된 이슈로 하지 않아도 평화 통일에 동의하는 단체들까지 네. 포괄해서 한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 단체가 네, 소속되어 있고요. 매번 이제 매달 정기 회의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주되게는 이제 어쨌든 안산 지역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좀 더 많은 시민들과 여론도 만들고 또 그런 조건, 이제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죠. 평화 통일 네네.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전쟁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네, 그런 전쟁 훈련을 반대하고, 네. 네,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역할,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네. 촉구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이 이제 굉장히 최전선에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청취자들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이런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전쟁 연습 훈련이 결국 전쟁 연습이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라크 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시민이나 또 여러 나라의 뭐 시민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에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고 현실적인 고통인가를 보면서도 이게 미디어의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마치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보고, 그런데 우리는 막상 우리도 언제든 그런 게 발발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게 그 단어가 이제 이태원 지금 참사도 네. 사실은 이태원 뭐 사건, 네. 뭐 희생자들도 뭐 사망자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이 한반도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 뭐 통상적 훈련이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이거를 뭔가 그냥 희석하는 거죠. 그런 희석하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 이거에 대응하면 도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도발이 아닌데 그쵸. 저쪽에서 하면 도발이다. 우리가 하는 건 원래 하던 통상적 훈련이고 그쵸. 북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양쪽 다 하지 말아야죠. 사실. 그쵸. 가장 좋은 건 양쪽 다 안 하는 거고. 네, 어쨌든 군사적 긴장이 없어야지 맞아요. 되는 건데, 이게 그 미디어가 워낙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이 정전 상태,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를 오래 겪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좀 관성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감해졌어요. 네, 뭐 정말.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한미가 지금 공중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에서 좀 긴장들이 있잖아요. 미사일을 뭐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죠. 상황이고 모두가 예전 같으면 이제 라면 사고 사재기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이제는 너무 무감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서글픈 날이기도 해요. 네. 저는 너무 걱정인 게, 사실은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LC 신용장 열어서 배에 물건이 실릴 때 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 보험료가 저희가 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정전 국가여서 그렇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리가 뭐 선제 공격한다 막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고 전쟁 훈련에 대해서 위기를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심각한데, 사실 안산에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운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DMZ 근처야 워낙 또 늘 그거를 접경 지역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쪽에 뭐 경기 뭐 북부 평화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더 매일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이제 평화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통일에 관한 활동이 이렇게 자주 공부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접경 지역 같은 데는 정말 사활이 걸릴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적극적인데, 저희는 그래도 한반도에서 분단이나 이 전쟁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이 어느 지역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많이 외쳐야 되는 것들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저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약간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이제 어느 지역 하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좀 평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통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평화 얘기를 하고 했으니 노래를 좀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노래를 선곡을 좀 해봤는데요. 조약골님의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평화나 전쟁이 없는 평화를 넘어서서 더 포괄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우선 골라봤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방긋방긋. 자, 하이 큐!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녹색당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네, 뭐 세련된 뭐 아주 잘 맞는 그런 합창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연령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리고 뭔가 성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리는데 역시나 가사만큼이나 예, 좋았던 노래 같습니다. 뭐 이 노래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그 2000년도 이제 중반이죠. 그 네. 평택에 대추리 도두리 뭐 이쪽 마을이 이제 당시 미군 기지로 수용되면서 그 주민분들이 이제
철거를 당할 위기에 있었고 네. 당시에 이 당시 그 거기서 이제 많은 투쟁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문정현 신부님이 그 말씀하신 좀 메시지를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요. 저도 그때 네.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투쟁했을 때 열심히 네. 평택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때 제가 그때 농화를 네. 평택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택 지역 분들하고 알게 되고 이러면서 네네. 갔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좀 그 투쟁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또 그 마을 분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느꼈던 그런 시간이어서 좀 어쨌든 이 노래가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자주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그 쫓겨나는 사람들이나 뭐 밀려나는 사람들이나 뭐 우리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많이 떠올리곤 해서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네. 꼭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그럼요. 네,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그럼요. 큰 또 희망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정말 서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끝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김현주 사무국장님한테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참가했었던 경험 때문에 사실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네네. 지난 10월 23일에 안산 인권 기행을 다녀왔죠. 제가 네. 같이 갔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무국장님 담벼락 때문에 갔다 온 거거든요. 네. 저희 간절한 호소를 웹자보에서 읽을 수 있었죠? 아니 내일 같이 가실 분에 혹해서 온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날. 왜냐하면 혹시 사람이 적나 이래가지고 갔지만 사실 그보다는 가서 좋았던 것은 초등학생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실까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안산에서 이제 본격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모르는 초짜로서 어떤 분들이 오시나 했는데 또 초등학생이 있어서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3명 때문에 아마도 그날 네. 그 진행하신 해설사 선생님도 그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진짜 리액션과 대답 그리고 진지한 그 참여. 맞아요. 예,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 친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날에 이제 순서가 그랬잖아요. 평화의 소녀상을 네. 이제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4.16 기억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인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인권기행 처음 참여자로서 네. 왜 이것을 기획했고 이 기행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는 얻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저희가 일단 6.15 안산본부가 그 평화의 소녀상을 2번 이제 안산에 2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2016년에 네. 상록수역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네. 2020년에 이제 안산시청 안에 네. 지금 만들었는데 6.15 안산본부가 이제 함께 주도해서 만들고 또 그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이후에 관리나 네. 뭐 그 기리밀 문화재를 네, 하는 네. 등 이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네. 이제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함께 할 거냐라는 거에 네.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개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산의 4.16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시민들과 함께 좀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지역이니까 특히나 더 네. 많이 고민해보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엮어서 같이 기행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 현장에서 또 보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네, 물론 그냥 글이나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곳에 가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네. 역사인권 기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네.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인권 기행 함께 하실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교육을 한 거죠. 네. 해설사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랑 또 정기적으로 모임하면서 네. 그런 공부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쉬운 언어로 내지는 더 친숙한 말들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알지만 미처 마음을 내기 어려웠던 것들, 뭐 아니면은 아예 성감학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네. 있는 분들도 많았고. 성감학원은 우리 11월 5일 날 가는 네, 거죠. 그렇죠. 네. 5일날 가죠. 이 네.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 네, 예. 마지막에 좀 광고 시간을 좀 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그런 어쨌든 음. 그 역사와 인권,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항상 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를 네.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건데 좀 잊고 지내기도 하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엮어서 연결해서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듯이 네. 역사와 과거와 현재도 연결되어 있고 뭐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또 개별을 보면 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있었고 네. 그곳에 사람의 소중함과 존엄이 지켜졌을 곳에 지켜지지 않았고 네. 뭐 이런 그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묶어서 해보자라고 했고요. 네. 지금 뭐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 그 초등학생 같이 네. 어리고 네. 아직 이 사실은 성감학원이나 이런 걸 잘 몰랐던 친구들도 네.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 70대 어르신들하고도 갔었고 아.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애초에 기획은 사실 학교 청소년들하고 교육을 하고 청소년 교육으로 네네.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이 꼭 알면 좋겠다. 특히 네. 그 시기가 이제 막 뭔가 정체성이 막 생겨나고 네. 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인권의 감수성이 이 시기에 함께 네.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육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좀 그랬네요. 터지면서 사실은 학생들보다는 이제 그 조금 더 성인들이 네. 많이 다녀온 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성인들도 생각보다 몰랐던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성인들하고 갔다 온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4.16 기억 교실 갔을 때 그 초등학생의 그 인솔자이자 한 네. 아이의 어머니셨던 분이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통일 포럼에 네. 28기셨나요, 그분이? 31기셨습니다. 31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4.16 기억교실에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용기를 못 내었다. 근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네. 같은데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단원고 학생들 관련해서 첫 추모제가 열렸을 때 단원고에서 왜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엄청 모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가고 나서 이제 막 이러저러한 단위들이 꾸려질 때 저는 섣불리 거기에 참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월호를 탈 순서에 저희 아들 고장고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래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자주 만나던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때 참 그 나이 또래의 고등학생들에겐 참담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 단원고 앞으로 운전을 못했어요. 그 앞으로 가면 눈물이 쏟아지고 지금도 그러네요. 울컥하네요. 이게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이번에 최근에 독립을 했는데 왜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어야 되고 자기 또래에서 고등학교 때 한 번, 20대에 한 번 겪어야 되냐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네들이 느낄 트라우마는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또 다르게 이제 저는 부모에 이입돼 가지고 이 어떡하냐 엄마 못 견딜 것 같다 좀 있으면서 좀 그랬는데 걔는 당사자로서 이걸 10대에 한 번 겪고 20대에 한 번 겪는데 이게 약간 국가가 대답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겪을 상실감 네. 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거나 본인이 친구거나 뭐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있을 법한 자리였고 나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냥 운이 좋게 살아남은 네. 게 나인 것 같고 네. 운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또 친구들을 보내고 그런 그 친구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사실 저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사실은 회사에서 연수로 마침 세부로 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사건이 벌어진 날 이제 저녁쯤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다 합정이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 중에도
세부 연수 회사에서 다 안 같이 안 갔으면. 갔으면 거기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연히 뒤에 순번이고 우연히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지 그 우연성을 빼고 나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그게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면 희생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어쨌든 어른으로서 뭐, 네. 뭐 어른과 뭐 어쨌든 어른으로서 좀 이런 상황을 계속 볼 때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저희의 책임이 더 크고 네,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니까 맞아요. 정부의 책임인 건 명확하지만 네. 어쨌든 함께 만들어들지 못한 우리가 안전하게 어쨌든 이런 사회를 네. 아직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맞습니다. 하필 또 그 비슷한 동년배의 친구들이 계속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네, 겪고 그런 참사 앞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네. 마음이 착잡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가 그 계속 앞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기대하지 않게 되면 이기적으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나만 생각할까? 근데 사실은 제가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도 드렸듯이 위기와 재난에 꼭 그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함께 공동체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국가가 빈 자리에는 또 우리가 시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은 이제 학습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4.16 연대나 세월호 부모님들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해서 성명으로 내시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미디어도 그렇고 또 국가 정부 발표도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정부가 그냥 직접적 잘못을 안 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예방과 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그냥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앞으로 대비하고 잘 해결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빨리빨리 원하시는 정보들을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꼭 이렇게 발표할 때 세월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러네요. 자기 발뺌을 하느라고 네.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네. 거죠. 정부와 뭐 지자체가 거기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져야 될 소재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네. 개인의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돌리니까 네네. 안타까운데 어쨌든 잘 이번에는 더 이상 이렇게 이 국민들을 방치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네. 사회가 아니라 정부와 뭐 어쨌든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김목인 씨의 대답 없는 사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원하셨던 다음 네. 인권기획에 대한 홍보를 좀 알겠습니다. 홍보 겸 저희가 또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성감학원 문제.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
지도자가 원고를 집어넣네.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받으며 대답을 못 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덮네. 자신의 질문들에 의문을 던지며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옷을 챙겨 입고서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네, 김목인의 대답 없는 사이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어쩌면 이렇게 절절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굉장히 들으셨죠?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딱 이 시기에 더더군다나 네.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인권 기행이 남아 있잖아요. 네. 방송 나가고 다음 날 11월 5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네, 아침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네, 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죠? 그 저희가 그러니까 6.15 안산본부가 네. 주체로 이제 조직을 책임지고 가는 거는 이제 지난번과 이번 11월 5일이 두 번이고요. 네. 뭐 여러 번 더 했어요. 다른 단체들도 같이 예, 해서 뭐 초지고 학생들도 갔다 왔고요. 네, 여러 번 좀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 올해는 네. 마지막 역사인권 기행인데요. 네네. 지난번에랑은 이제 성감학원과 고려인 마을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소녀상에 네. 가서 좀 평화의 소녀상을 어떻게 여기에 설립하게 된 네네. 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감학원 지금 얼마 전에 진아이에서 네네. 그 보고서도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좀 그래도 좀 많이 네. 알려졌는데 그 성감학원에 가서 거기 그 경기 창작센터라고 네네, 알고 성감학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감학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네네. 창작센터 1층에 박물관이 있고, 네. 이제 뭐 토요일이니까 열려 있진 않겠지만 그 네. 피해자 신고센터가 또 바로 있어요. 그 성감학원에 예전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사실을 좀 네. 밝히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신고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데가 있어서 가서 보고, 그리고 유해 발굴 네. 이제 시범 발굴했는데 많이 발굴이 나왔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 이제 시범 발굴만 잠깐 한 거고 사실 네. 거기에 뭐 140, 159 정도가 유해가 있다고 추정됐는데 네. 이 아직 그런 이후 수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시범 발굴은 이제 진아이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거고, 네네. 이게 확인이 됐으면 사실 이제 정부든 뭐 지자체가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예산을 해야 편성하고 되는데, 해야 되죠. 예. 근데 아직 그런 이제 뭐 경기도는 사과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 장소 갈 거고요. 그 경기도는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 네. 진아이 보고서 발표된 날. 네네네. 그때 김동연 도지사가 사과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하겠다라고는 네. 했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뭘 될지는 나온 게 없는 거고, 네. 정부는 아직 뭐 입장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진아이 보고서가 이제 발표는 됐지만 결정문이 각 그 지자체나 뭐 이 해당
관련된 곳에 이제 통보가 또 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아직 그러면- 안산시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은 아. 지자체에, 그러니까 경기도나 안산시에 네, 뭐 네. 내려오진 않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확인은 했겠죠. 네. 그런데 아직은 그 후에 후속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네. 좀 이후에는 좀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해서 오늘 안 그래도 좀 그 아.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역사인권 기행을 하면서 성감학원을 많이 가는데 정작 이 현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감학원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의 역할은 뭔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기행이 다 담을 수 있는 어,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행은 시간도 너무 기행- 짧고 기행으로서 네.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고 이걸 음. 어떻게 이런 사회가 아니라 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어떤 사회로 갈 건지에 대한 네. 좀 생각하는 자리로서 좀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감학원과 관련된 대책위를 좀 구성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뭐 발족을 하거나 이런 건 네. 아니고 이제 연말에 좀 12월에 발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감학원 관련된 이런 정부의 노력이나 네. 지자체, 안산시, 뭐 경기도의 노력을 좀 촉구하고 네네. 그런 데서 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준비하고 있고 이제 12월 6일 날 현재 네네. 가안인데요. 6일 날 발족할 예정입니다. 좀 같이 단원 FM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해주시면 그럼요.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기억 교실은 뭐 안산이 품어야 될 네. 세월호 관련돼서는 안산이 네. 항상 뭐 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못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과 또 함께 네. 가서 좀 뭐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다짐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인권 기행이고 그것을 기획해서 안산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안산에 뭐 문화가 없네, 유산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화려하고 네. 영광스러운 것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역사 안에서 있었던 암혹한 그 일들도 사실 기억해야 그래야 더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둡고 힘든 음. 과거라고 해서 네. 감추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또 이거를 극복하고 네. 이런 것들을 진상 규명도 잘 하고 네. 또 시민들과 함께 뭐 인권의 새로운 또 장을 여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안산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네.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네, 그런 안전한 사회 네.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평화의 소녀상이나 4.16 기억교실이나 성감학원이나 고려인들 생각해 보면 다 사회적 약자였죠. 어떻게 그쵸. 보면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실 강제 이주죠. 강제 이건 이주. 다 강제 이주인 것 같아요. 4.16 기억교실만 빼고. 그랬을 때 그 강제 이주에 의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희생당한 곳이 성감학원이고, 근데 그 노역과 어른도 없는 사회 속에서 정말 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곳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기억을 떠올리시기가 당사자로서는 괴로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폭력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불황아 없앤다, 뭐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실 진멀쩡이 있고 부모 있는 애들도 막 잡아가가지고 또 납치죠, 납치. 인신매매죠, 정말. 국가가 자행한 인신매매죠. 그래서 국가가 자행한 인신매매 중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면 좋고, 우리 지역 얘기를 해보자면 성감학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사죄해야 하고 또 그분들을 여전히 위로해야 하는 책무가 남아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의 신문에서 논의되기보다 그 장애인 인권 운동을
많이 보도하는 비마이너라고 하는 매체에 의해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게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 작업들을 하는 거를 비마이너를 통해서 쭉 읽고 오다가 근데 이거 안산 지역 얘긴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신 선생님에게 최웅경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그거를 대부도에서 혼자 그렇게 연구하신 분이 계시다고. 정진각 선생님. 네, 막 혼자 했는데 대부도 주민들한테 별 그 호응이 없으셨다. 뭐 그래서 그 어쨌든 대부도 주민분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쵸. 좀 불편한 마음이 좀 한켠엔 또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관광 도시로서 뭔가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둡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하지만 사실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그쵸. 예, 제주도가 엄청난 관광 도시지만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다 하나씩 밝혀내고 다크 투어라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인권 기행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부도가 뭐 제주도만큼 크지는 않으나 안산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시민들한테 회자되고 이야기되면서 동시에 이걸 어떻게 우리의 지역사회의 아픔으로 기억하면서 추모하되 또는 그것을 뭔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낼지 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네, 일단 그 5월 29일이 네, 그 네. 성감학원이 개원한 날이에요. 네, 네, 당시에 네. 일제시대 때 개원했는데 네. 41년 개원을 했는데 그때쯤 맞춰서 그래서 좀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뭐 추모 문화제, 네. 추모제 뭐 이런 네. 것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픔을 계속 이제 묻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또 새로운 희망으로 또 만들려면 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지만 이게 곪지 않고 계속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의 일이니까 특히나 네. 안산 지역의 일을 안산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네.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그 역사인권 기행이 그런 데서 그래도 조금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버스에 좀 꽉꽉 차서 우리가 가도 좋지 않을까. 그 네. 어떻게 단원 FM에 나가면 좀 버스에 좀 몇 분 더 타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의상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또 헷갈려서 상록구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그러면 안 되죠, 같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 이번 주 11월 5일 토요일이고요. 9시 30분에 안산 시청을 정문을 딱 바라보면서 정문에서 바라보면 네. 정확히 바로 앞에 그 평화의 소녀상 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출발하고요. 돌아오면 한 4시, 3, 4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돌아오면요. 네, 다 그 성감학원까지 갔다가 오면은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당일은- 받은 문자에는 네. 그 세월호 관련해서 4.16 기억교실 한 2시 반에 거기까지 하고 돌아오면 3시 반 정도 될 마지막 거예요. 끝나는 그렇죠. 시간이 예. 그 성감학원 갔다가 그 예. 세월호 기억교실까지 갔다 오면 네. 3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회비가 있잖아요. 네, 회비가 1만 원 있습니다. 점심 식사비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내가 먹는 거라서 네. 뭐 가서 사 먹으나. 네, 저희가 네. 그 이번에 그 차량이랑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이 네. 같이 가시는데 네. 그런 비용은 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네네네. 이제 식사비만 네. 각자 먹을 식비만 가지고 네. 오시면 되고요. 네. 그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초등학교 너무 4학년 좋았어요. 친구들 있으니까 네. 분위기도 좋고 네. 그 친구들이 또 우리가 어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 친구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진지하게 임했고 퀴즈 때 네.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쵸. 확인됐잖아요. 예. 그런 뭐 어쨌든 같이 오시면 좋겠다. 뭐 네.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있으면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버스가 꽉꽉 차서 많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막상 이게 각자 삶이 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다녀오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곤 하는데 네. 네, 이번에도 그렇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오신 분들 모두 좀 함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1시간 이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 너무 긴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아, 벌써 1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한 1분 안에 네. 앞으로의 활동 비전 뭐 아, 비전. 예, 굉장히 마지막 질문을 큰 걸 드렸죠. 네, 활동 비전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네. 2023년에는 이런 활동 꼭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어쨌든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의 사무국장이고 네. 6.15 안산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좀 평화의 이야기가 더 많이 되는 한 해를 좀 만들려고 하고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상상해보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평화를 되게 일상의 평화를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시민분들과 좀 평화랑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데서 좀 6.15 안산본부나 통일포럼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뭐 평화가 통일이 네 기억되는 한 해 소중하게 네 활동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네 우리가 함께 고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적에 누가 있나요를 듣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진행자로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의 안산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뉴스 99의 항정우 기자님이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의 안산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대략 이런 분위기다 청취자분들이 파악하셨을 텐데요. 혹시 2주의 안산에서 이분 꼭 모셔주세요라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평안히 보내시고요. 혹시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저희 11월 5일 오전 9시 반 시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적에 누가 있나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의 김현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입니다. 예, 단원 FM에 꼭 청취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 위를 하루하루 비바람을 맞고 걸어요. 혼자서 가는 걸까 외쳐봐요. 누가 있나요? 깊은 밤중에 문득 눈을 떠 두근두근대는 가슴 쓸어 내리죠. 매일 내게 떨어진 버거운 삶의 짐들이 여전히 두려워.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길